그러면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한 번만 먹어도 돼. 이렇게 같이 아니, 바로 쳐도 돼. 이거 좀 아쉽네. 좀 아쉽네. 조금이 아니라 조금이 아니라.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뭐 잃어버렸겠지. 받아야지 뭐. 이따가 끝나고 좀 남으세요. 내가 줄 테니까. 근데 뭐 스크린노트는 그렇다 치고 이거는 내가 알아볼 수가 없는 글씨예요. 알겠지? 자, 그럼. 해석은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일단 분석도 사실은 다 해야 돼요. 알겠지? 이 답지에 내가 다 표시해 놨으니까 그거 보고 확인하고. 야, 밝겠다 야. 잘했네. 어디요? 사무실이요? 인증실이라고 했어요. 인증실이 뭐야? 어쨌든 안 한다요. 근데 안 배운 내용인데 어쨌든 그래도 잘했는데 나쁘지 않아. 학원에서 내가 답은 틀렸잖아. 그래도 아예 모르는 거 치고도 잘했는데. 그럼 준영이 이번에 특강 신청했어. 소원적. 진술. 그게 내가 저기 뭐라. 다음 주부터 하는데 다음 주 그게 위치가 좀 다른. 잠깐만 특강 되는 사람 또 있냐 혹시 이 중에? 준영이 말고? 없냐? 씨 영작 자신 있나 보네. 아무튼 그게 아마 얘기를 해주실 텐데 다음 주 월요일은 아마 2관에서 할 거고 그 수요일부터는 아마 3관에서 할 거예요. 아마 그 위치는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네, 3관 있어요. 아니 니네 그 인스타 그거 홍보한 게 3관 생겼다고 홍보한 거잖아. 그게 성공적이었던 거. 나 진짜 이거 올라갔어? 인스타에 홍보를 했어? 광고 개 많이 쓰잖아. 릴스 넘겨들랑 스토리 넘겨들랑 하는 쌤이 떨어지냐고. 아이고 아우씨 누가 인스타 안 들어가. 스토리랑 그리고 있잖아. 카메 쌤이 카메 쌤이 이상하지. 싫어. 일단 데일리 테스트부터 좀 피드백을 하고 그다음에 시작을 할게요. 자,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 보고 지금 처음 만나는 거구나. 맞죠? 새해 복 많이 받았어. 생각해보니까 첫 만남이었네요. 우리 새해 되고. 네. 그 저기 뭐야 그 휴가 때 여러분은 뭐 아니 잠깐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니네는 어차피 휴가가 아니었잖아. 저기 수학학원이나 딴 데 갔을 거 아니야. 맞지? 네, 저만 즐겼다 온 거죠. 네. 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앞 시간에 좀 공지할 것도 있고 이제 또 우리 새해에 대해서 처음 만나는 거니까 좀 얘기할 것도 있고 잠깐 얘기하고 수업을 좀 시작하죠. 일단 그 연말 연시에 이제 뭐 했냐 저는요 거의 최초였던 것 같은데 한 게 없어요. 진짜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작년 연초에는요 제가 그 제주도 갔다 왔었거든요. 그 전에는 또 뭐 했었고 근데 올해는 한 게 없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이제 제 지인이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얘가 이제 그 모 5성급 호텔의 이제 매니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전화해갖고 야 니네 그 호텔 좀 가게 그 직원가로 할인 좀 내놔봐 해갖고 이제 걔거 뺏어갖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호캉스를 갔는데 제가 그 호캉스라는 걸 처음 가봤거든요. 사실은요. 이제 호텔에서 그냥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게 그게 호캉스죠? 그게 호캉스라는 개념이라면 두 번째네요. 첫 번째 신혼여행 때, 두 번째가 이건. 그랬는데 일단 호캉스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 갔다 오고 나서부터 몸이 좀 안 좋아요. 걔네 호텔이 둘인 건지 그래서 얘네 호텔 별로인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뭐 놀고 뭐 한 것도 없어요. 그 이제 안에 뭐 실내 수영장 뭐 이런 거 있어갖고 그냥 수영장 가고 뭐 밥 먹고 뭐 저기 뭐 이제 저기 뭐야 누워갖고 뭐 유튜브 보고 뭐 그냥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지내다가 이제 2박 3일 있었는데 3일째 되는 날이 이제 그 31일이었거든요. 마지막 날. 그래서 이제 아들내미한테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10살 돼요. 그래서 아들내미한테 어디 가고 싶냐 하니까 에버랜드 가고 싶대요. 그래서 에버랜드 갔어요. 참고로 제가 그 에버랜드 연간 회원권이 있어서 작년에만 한 20번 갔거든요. 에버랜드. 지겨워요 이제.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TMI인데 그 쌤이 그 이제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에버랜드 우선 탑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저기 뭐지? 그 줄을 안 서도 돼요. 줄 안 서고 이게 뭐 인증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인증하면 저는 안 기다리고 바로 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가면 놀이기구 한 20개씩 하고 옵니다. 아무튼간 그런데 근데 이제 가갖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타고 놀고 뭐 그냥 놀다가 별로 할 게 없는 거야. 여기 에버랜드도 하도 자주 와갖고 어느 매점에서 뭐 파는지까지 다 외웠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자.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밤에 10시인가 이제 애 재우고 롤 했어요. 근데 이제 롤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 1년 선배들이죠. 이제 고3 된 애들, 그 이제 주역고 다니는 애들. 그 주역고 다니는 애들이 그 이제 카톡이 온 거야. 쌤 롤 하실래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그래 해갖고 걔네랑 같이 내가 이제 근데 보이스 하면서 야 내가 진짜 이제 예비 고3이라는 것들이랑 연말 연초부터 롤이나 하고 앉아서 참 잘하고 있어 막 이랬는데 딱 게임이 한 판 끝났어. 게임이 끝났는데 11시 59분이네. 그래갖고 내가 이제 야야야야 종 치는 거 보고 오자. 그래서 유튜브에다 이제 제야의 종 딱 검색해갖고 딱 치니까 클릭하니까 10초 남았대. 막 10, 9, 8 막 이러고 있어. 야야야야 10초 남았다. 이거 보이스 하면서. 그래갖고 땡 이렇게 이제 치니까 이제 제가 평생 살면서 처음 경험해본 거였는데요. 제가 그 게임 보이스로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이게 막 그 게임 채팅창에다가 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는데 아씨 이거 뭐지? 좀 기분이 좀 묘했어요. 아무튼간. 그래서 이제 야 이제 종 치는 거 봤으니까 됐지? 야 다음 큐 돌리러 가자. 해갖고 이제 새벽 2시까지 애들이랑 게임했습니다. 아이디가 여러분께서 아직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수업이잖아요. 아직은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좀 어색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친해지면 제가 그 인스타 팔로우하면 내가 거기다가 그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그 인스타 DM 버튼 누르니까 그 뭐 메모 같은 거 쓰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 뭐라 해야 되나? 품에 뭐야 그 상매 쓰는 것처럼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 최근에 알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거기다가 올려놓을게요. 롤할 사람 올려놓을게요. 그때 저한테 DM 보내세요. 아무튼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서 그냥 자고 그냥 뭐 게임하고 그냥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아무튼간 뭐 한 주는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주 화요일 날부터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다시 이제 일하러 오는데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남학생이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건데 그 1월 2일 날 이제 화요일 날 출근하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뭐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남학생분들은 나중에 겪게 될 느낌일 텐데요. 그 100일 휴가 군대에서 100일 휴가 나갔다가 집에 가는 느낌? 반대. 집에 100일 휴가 나갔다가 군대 공부대 복귀하는 느낌? 딱 그 느낌이었어요. 운전하면서 내가 학원에 오는데 어디 지진 안 나오나? 이러면서 어디가 뭐 여기 막 코로나 더 안 심해지나? 나 코로나 아닌가? 나 왜 이렇게 건강해? 짜증나 이러면서 이제 출근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자연재해가 벌어지길 바랬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날도 이제 사실 정말 출근하기 싫어서 막 아침부터 뻗어 있었어요. 막 이렇게 자고 있어. 와이프가 막 깨워 엉덩이 때리면서 일어나 빨리 출근해야지. 그래갖고 나 학원 가기 싫어. 야 네가 애냐? 네가 애야? 야 그래갖고 아니 선생님도 학원 가기 싫을 수 있지. 나 가기 싫어. 그래갖고 야 네가 안 가면 애들은 어떻게 해? 빨리 일어나 빨리. 야 네가 학원 가야지. 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와이프도 학원 간 거예요.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정말 이게 그 연휴에 대한 그 약간 좀 후유증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무튼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이 또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화요일 날 이제 출근하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오늘 금요일이죠. 네, 다시 이제 원상복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좀 고민을 하고 우리 이제 고2 MX 후반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 고민을 했죠.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시나요? 이거 오늘 여러분한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 하기 전에 자, 무거워라. 자, 하나, 둘, 셋. 자, 네 알아요. 학원에서 만든 건데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저는 B5 사이즈가 좀 더 컴팩트해 보여갖고 이걸로 뽑았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 제가 고2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작년 여름방학 때는 이제 고1이었죠 여러분이. 그때 이제 제가 여름방학 어휘 클리닉을 만들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배부를 했었어요. 이거 애들 시켜라 해갖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겠죠. 이번 겨울방학 어휘 클리닉도 제가 이제 다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고 요거를 하시게 될 거예요. 언제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2월 25일까지. 매일매일. 일단 나눠드릴게요. 그건 난 모르겠고. 학교 가면 공부 안 하나? 설명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금 전에 받은 거를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겨울방학 클리닉 해갖고 나와 있는데 사실 겨울방학 클리닉은요 제가 이제 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뭘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구문 독해를 할까? 어휘를 할까? 영작을 할까?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아니면 다 할까? 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다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좀 번아웃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좀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첫날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결정적인 차이점, 학교 생활에 대한 차이점이 있고요, 시험에 대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짧게 말씀드리면 학교 생활에 대한 거는 전에 얘기했다시피 한 2배는 바빠집니다. 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과목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과목 수가 늘어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공부해야 할 양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수행 평가가 늘어난다는 거겠죠.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기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여러분이 대학을 가려면요 생기부를 가장 잘 채워야 하는 기간이 바로 고2 때입니다. 고2 때. 고1도 아니고 고3 때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2 때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성적도 잘 챙겨야 되는 너무너무나 빡센 기간이에요. 고3 때보다 더 힘들어요. 고3 때 힘든 거는요 내가 고3이라는 그것 때문에 중압감이 드는 거지 실제 시간적 여유로 따지면 고3이 더 여유가 있습니다. 고2보다요. 그러니까 고2 때가 제일 힘들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근데 이거는 이제 고1이라는 학년의 특성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제가
거의 법칙처럼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7대3, 5대5, 3대7, 3대7, 쌍대 10이거든요. 자, 내가 막 이렇게 비중을 써놨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앞에 써놓은 숫자는요, 자기 어떤 이제 내신 때 내가 얼마나 했느냐를 말하는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비중은요, 나의 평상시 실력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요, 솔직히 내신 때만 열심히 해도 이 정도는 나온다는 거예요. 70은 나온다는 겁니다. 내신 때만 열심히 해도. 평상시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도 내신 때만 해도 70% 정도는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학기 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반반이에요. 근데 고2 때는 어떻게 되냐? 3대7 거꾸로 됩니다. 3대7. 이거는요, 내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강사를 10년을 넘게 했잖아요. 고등부 강사를. 근데 하면서 그동안 봐왔던 거를 데이터화한 결과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번에 고3 올라간 친구들도 제가 중학생 때부터 가르쳤는데 결국 다른 게 없었어요. 결국 이랬었어요. 결국.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뒤에 있는 비중, 고3 때는 뭐야? 빵대십이에요. 빵대십. 그래서 실제로 재밌는 게 내가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졸업한 친구거든요. 내가 좀 그 친구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동패고 다니는 여학생이었어요.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해봤냐면은 이 친구가 1학기까지 내신 수업을 듣고 2학기 때부터 정시반으로 갔어요. 얘가 정시반. 이 친구가 내신 성적 점수 원점수로 따지면 85점 정도 나오는 친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1학기 때 내신 대비 열심히 받아갖고 87점 받았거든요. 내신 대비 아예 안 받았어요. 2학기 때 정시반이었으니까 자료도 안 줬습니다. 그냥 네 알아서 해라 하고 했었죠. 그래서 그냥 정시 수업만 한 거예요. 정시 수업, 고3 이제 수능 수업만 한 겁니다. 몇 점 나왔는가? 84점 나왔습니다. 난이도는 비슷했어요. 그럼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결국 내신 대비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언제는? 고2 때는. 그러면은 이 내신 대비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건 결국에는 평상시 실력이 중요하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상시 실력이라는 게 대체 뭘 말하는 건데? 평상시 실력. 이게 뭐냐고. 영어를 기준으로 말했을 때. 이 평상시 실력에서 갈리는 게 3개 요소가 있어요. 영어 기준으로. 첫 번째, 어휘. 두 번째, 어법. 세 번째,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아마 올해 이제 고2 시험을 보잖아요. 너네가 시험을 봐서 틀려갖고 오면은 와갖고 이제 시험 끝나는 날에 이제 뭐 오답노트 쓸 거 아니냐. 그럼 니네가 오답노트 쓸 때 각각 니네가 어떤 유형을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결국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결국 셋 중에 하나. 이거 세 개를 제외한 딴 거에서 틀렸다. 그거는 내신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건 내신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뭐 주제를 틀렸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주제 문제를 풀 때 내가 단어 몰라서 틀렸는지 아니면 내용 파악을 못해서 틀렸는지 이런 걸 또 구별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고2 때 애들이 틀려오는 건 죄다 이거예요.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어휘, 어법, 서술형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쨌든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이거랑 상관없이 여러분은 전원 다 내년에 수능을 보셔야 돼요. 선생님 저 수시로 갈 건데요? 아니 상관없어요. 그래도 수능은 봐야 돼요. 무조건 수능은 봐야 돼. 내가 수시냐 정시냐랑 무관하게. 그러면 우리는 현재 뭘 챙겨야 되냐면 모의고사도 챙겨야 되고 내신도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왕이면 두 가지를 다 채울 수 있는 학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럼 두 가지에 다 도움이 되는 건 뭐냐? 어휘밖에 없어요. 왜? 모의고사 및 수능에서는 서술형이 안 나오죠. 그리고 모의고사 및 서술형 수능에서는 어법이 몇 문제?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휘를 챙겨야 됩니다. 실제로 그 이명학 강사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영어의 80%는 어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단어 몰라서 틀려오는 게 태반이에요. 태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어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올스타즈 단어를 이제 이미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여름방학 때도 줬었으니까.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조합하고 해갖고 이렇게 적절히 믹스해서 만든 교재예요. 유닛 1부터 유닛 54까지 있는 건데 여기에 있는 단어 정도만 외워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준비했고요. 자, 이제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결국엔 뭐냐? 나의 평상시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평상시 실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어휘라는 거예요. 즉 어휘가 중요하다는 그 당위성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 자, 아래 스케줄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스케줄표에 맞춰서 단어를 암기하고 셀프 테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단어 테스트를 실시하고 채점을 하는데요. 단어 시험지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 시험지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날짜를 써놨어요, 제가.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페이지를 보면 답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 보고 채점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틀린 단어랑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 아래 표가 있는데 여기 셀프 체크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여기 오늘 완료했다. 동그라미. 그래서 표시를 하시면 돼요. 자,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무조건 스케줄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지도 마세요. 밀리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요. 알겠죠? 이 밀리면요 진짜 답 없거든요. 제가 이거 어휘나 서술형 클리닉을 매년마다 하거든요. 매년마다 제가 맡은 반에서. 근데 이거를 진짜 스케줄에 맞춰서 제대로 하는 친구가 몇 명 없어요. 한두 명밖에 없어. 반에. 나머지는 다 밀려요. 다. 그래서 그 밀린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가? 죄다 한 명도 안 빼고 나한테 다 니팅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밀리면 진짜 답이 없어요. 이거 진짜 답이 없어. 그러니까 절대 밀리지 마세요. 여기서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겨울방학이니까 어디 여행 갔다 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그 빠지게 될 요일 분량까지 미리 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행지 갖고 가서 하세요. 여러분이 중학생이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성적은요. 이번 겨울방학에서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너네가 기본 실력이 중요한 건데 이 기본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학기가 시작되면요. 바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2번밖에 없어.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자, 스케줄표에 제가 검사하는 날을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회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책을 가져오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가져와도 되는데요. 간단하게 보자면 매주 금요일마다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근데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금요일인데 맨 마지막 여기만 월요일 날이죠. 이제 이때는 이제 그 일정이 끝난 시점이라서 월요일 날 가져와서 최종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사인을 할 거예요. 교재 안 가져오면은 집에 가서 갖고 오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 오시고요. 이 스케줄표를 보면은요 매일매일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 있는데 제가 토일 월이었나? 토일 월화였나? 토일 월화가 중간에 빠진 날이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금요일이죠. 근데 수요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토일 월화가 빠져 있죠. 뭡니까? 설 연휴. 그래서 설 연휴 정도는 빼줄게요. 네, 설 연휴 정도는 빼줄게요. 그 대신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하셔야 됩니다. 다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수업 시간 중 실시라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건 뭔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날에 학원에서 시험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요 범위를요. 추가로 보는 거예요. 니네가 이제 지금 각자 자습실에서 보는 단어 테스트 있잖아요. 그건 자습실에서 하고요. 이 범위는 수업 시간에 실시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업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쉬는 시간 타임이나 아무튼 이럴 때 중간에 제가 단어를 줘갖고 시험을 볼 겁니다. 그거에 대한 페널티도 따로 있어요. 참고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어 잘 준비해 오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처음으로 시험 보게 될 날은 다음 주 금요일이겠죠. 1월 14일. 범위를 다 써놨습니다. 다 써놨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월금 다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범위는 좀 차이가 있지만 범위는. 그래서 요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외워두시면 되겠다. 참고로 제가 작년에 고2 알바 겨울방학 때 할 때는요. 이 어휘 클리닉이랑 서술형 클리닉 두 개를 했었습니다. 그때는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게요. 요거 하나만 할게요. 대신에 이거는 제가 뭐 첫날에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일종의 어쨌든 숙제거든요. 밀리지 마세요. 제발요. 절대 밀리지 마세요. 절대. 계속해서 말합니다만 밀리면 답 없습니다. 그리고 숙제 밀리거나 뭔가 잘 안 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좀 그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숙제나 이런 거는 제가 죄송한데 타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러분께서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첫날에도 말했지만 저는 여러분의 실력을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어떤 이제 대학교에 이제 좋은 대학교에 가는 거를 목표로 해서 저는 좋은 대학교에 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놀아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 나 로이쌤 너무 빡세서 학원 못 다닐 것 같아. 그만두셔도 돼요. 말리지 않습니다. 저는 열심히 할 생각이 없으면요, 같이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이번 겨울방학 때 나 진짜 한번 좀 열심히 좀 해봐갖고 진짜 의미 있는 성과 좀 내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물론 내가 딱딱하게만 수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전에도 말했지만 즐거운 수업을 추구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잘 뭔가가 안 되고 있을 때는 제가 언제나 즐겁게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조증이죠, 조증.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켜야 할 것들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알겠죠? 자, 얘기가 길었으니까 얼른 보겠습니다. 데일리 테스트 본 거 다 펴주시고요.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거든요. 이거 공지하고 뭐 하느라 한 30분 지나갔고 조금 빨리 볼게요. 대략적으로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요약문인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답지에다 보면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표시해 놓은 것들이 요약문에 대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였냐면요. 여기 해석 부분을 좀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소수 집단이 결국에는 건강상의 불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다수 집단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은 소수 집단 입장에서는 어디가를 나가면 무조건 다수 집단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에 잘 걸리게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형으로 이제 냈는데 조건은 정말 쉽습니다. 어형 변화도 없고요, 중복 사용도 없고요, 추가 단어도 없습니다. 이거 그냥 배열하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빈칸을 다 뚫어놓은 것도 아니죠. 일부만 뚫어놨죠. 그래서 주어가 심지어 minority groups라고 소수 집단이라고 나왔어. 그럼 여기에선 당연히 뭡니까? 소수 집단에 대한 얘기가 서술부가 나오면 되는데 due to 부분을 보면은요, numerical inferiority라고 나왔어요. 수적 열세거든요. 이게 수적인 열세. 그러니까 수적인 열세 때문에 자주 뭐뭐 한다라는 내용. 그럼 여기서 자주 당연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주 마주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다수의 집단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근데 그 다수의 집단을 만나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죠. 됐어요?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됩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결과 안 좋은 건강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순서에 맞춰서 쓰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구문독해 파트인데요. 역사지만 좀 보겠습니다. 사실 첫 문장은 진짜 별거 없거든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한 구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기껏해야 are affected, 수동태 나왔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많은 연구가 보여져 왔는데 대절을요. 사람들의 건강과 주관적인 행복이 are affected, 영향을 받는데 뭐에 의해서? 민족적 관계에 의해서. 이건 너무나 쉽죠, 해석이. 두 번째, but that difference remains. 자, 그러나 그 차이가 남아있대. 비록 뭐 할 때조차도요. obvious factors, 명백한 요소들이. 자, 그 명백한 요소가 어떤 거냐? such as social class and access to medical service. 자, 그러면 사회적 계급이라든가 아니면 의료 서비스로의 접근이라든가 이런 거와 같은 명백한 요소들이 통제될 때조차도 그러한 차이가 남아있다. 이렇게 됐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여기가 핵심이었는데, 자, however가 콤마가 안 찍히고 나오면은 그러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콤마가 찍혀야 그러나고요. 그냥 however 나오면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런 뜻이었고, 뒤에 반드시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래서 미니멀이라는 형용사 보호가 나온 겁니다. 이 어순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러한 영향이 아무리 최소한일지라도 그들의 빈도가 증가시킬 수 있답니다. 총체적인 스트레스를요. 그리고 그것이, 자, 이것도 전에 말해줬는데 콤마하고 미친하면 뭐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would account for. 자, account for는 설명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쓰였지만 뜻이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나요 혹시? 수업 시간에 나 말해줬어요. 지난주 월요일에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설명하다, 하나다. 동의어로는 occupy. occupy가 동의어예요.
네, 진짜 이 고의라는 것들이 어떻게 해도 모르면 어떻게 그지 같은 거다 차지하다. 그래서 차지하다, 점유하다. 알았던 척하지 마 이 자식아. 자, 그래서 설명할 것이랍니다. Part of the health disadvantage. 건강상의 불이익의 일부를 설명할 거래요. 소수 개인들의 건강상의 불이익을.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보고요. 우리 이제 오늘 어법 수업이잖아요. 어디부터 하면 되죠? 어법 첫 수업이라서. 잠깐만요. 보자. 여러분 교재가 그 스타트 교재죠, 맞죠? 어디부터 보면 돼요, 여러분? 어디? 미안해 못 들어. 페이지를 좀 알려줄래요? 맨 처음부터는 아니죠? 맨 처음부터요? 맨 처음부터 하면 돼요? 맞아요? 맨 처음부터 혹시 되어 있는 분 계신가요? 내가 그 진도표를 전에 받았었는데 일단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 여쭤볼게요. 저번 여름방학에 수업을 했었다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그래요? 어차피 그런 의미가 없고. 여기 다른 분들은 어디 진도가 어디까지 남아있다 이런 거. 76까지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단위 변동되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네. 잠깐 책 좀 줘볼래요? 그 점 문제까지 다 돼 있고.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 책이에요. 그런 거요? 다른 분들 어때요? 아니 너는 책을 딴 걸 꺼내고 있냐 자스가. 우영이가 좀 진도를 좀 많이 나갔었네 그러면은 비교적. 저 주원이랑 같이 나갔는데. 그래요? 저희는 그때 이 책이 없었어요. 네. 진짜? 왜? 이거 한 적이. 왜? 그때 신입이어서. 신입이어서 잠깐. 그랬구나. 바로 그냥 바로 내시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잠깐만요. 우선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요거는요, 진도는 처음부터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경이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 아까 몇 페이지라고 했죠? 76이라고 했었나요? 맞나요? 그러면은 76 여기에요. 여기 관계대명사절의 능수동태 여기까지 했었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가 교재를 뽑아줄게요. 알겠죠? 네. 83까지 했는데. 그래요? 뭐야 이씨, 진작 말해야지 다시. 나도 되는데. 83까지 몇 부 뽑아주면 돼요? 83까지 돼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하나. 91까지. 뭐야? 아이씨 이거 한 번에 못해? 나 진짜 본인들 어디까지 했는지 확인도 못하나. 책 보면 아는 것 같다가. 91까지. 어디까지라고요? 91. 91까지라고요? 91까지? 자, 그러면 내가 두 부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둘만 주면 되는 거야? 맞아? 맞아? 빨리 말해. 저기 뭐야 또 두 번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말고. 맞아요? 두 부만 뽑는다? 알았어. 어차피 오늘은 책 진도가 큰 의미는 없거든요. 일단은 제가 뽑아 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두 개 걸었나? 까먹었다. 잠깐만. 이게 색단정돼 있으니까 제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진도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처음부터 나가야 돼요. 왜냐면 사실 진짜 중요한 게 앞부분에 있어서 이거 물론 앞에서 여러분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대신에 저는 진도는 조금 빨리 나갈 겁니다. 중요한 부분만 싹싹싹싹 하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부탁만 좀 드려볼게요.
드리고 왔으니까 이제 그 진도를 나오기 전에 처음 파트 일단 책은 첫 파트를 펴주시면 되거든요. 유닛 1에 일단 여기를 펴 놓으시고 여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우선은 딴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에 필기할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필기할 공간 뭐 적당히 해갖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그 고등부 어법을 할 때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첫 시간이 항상 중요해요. 첫 시간이.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설명드리는 거를요 이 시간 이후로는 안 할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안 할 건데요. 오늘 뭘 할 거냐면요.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에서 어떻게 어법 시험이 나오는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어법을 풀어야 되는가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쓸 거냐면요. 고등 기출 어법이라고 쓸 겁니다. 고등 기출 어법.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건요. 내신, 모의고사, 수능 가리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고등부에서 나오는 어법 문제는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학교 상관없이, 수능, 모의고사 상관없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요. 그걸 그냥 우리는 정해진 방식대로 풀면 돼요. 풀면 돼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4번의 시험을 보면서 그리고 추가로 2번의 모의고사를 보면서 어법을 100% 다 맞춘 적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많이 고생했을 거예요. 어법 때문에. 그죠? 그리고 대부분 이 X반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은요. 해석은 나쁘지 않게 하는데 대부분 어법이 약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선생님 한 번밖에 안 넣어주셨어요. 아,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죄송해요. 그 표지는 2개 나왔나요? 네? 야, 하나도 없구나. 아이 참. 아까 몇 쪽이랬지? 91쪽이거든요? 죄송해요. 아직 첫 수업이라서 좀 흐름이 끊기네. 자, 다시.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요.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딱 3개밖에 없어요. 딱 3개. 첫 번째입니다. 동사 관련 어법이. 두 번째, 절 관련 어법입니다. 세 번째는 퉁칠게요. 기타로 퉁칠게요. 제가 지금 이 쓴 순서 있죠, 순서. 이 순서대로 많이 출제됩니다. 학교에서요. 제가 이따가 아무 시험지나 펴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비중으로 문제가 나오는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동사 관련 어법이 뭔데, 절 관련 어법이 뭔데, 기타는 뭐가 있는데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이걸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동사 관련 어법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사처럼 생긴 것 전부 다예요. 이게 동사 관련 어법이에요. 자, 동사처럼 생긴 것 전부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make라는 원래 형태, 원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 make를 다른 형태로 한번 바꿔볼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예를 들어서 makes라고 쓸 수도 있고요. made라고 쓸 수도 있고 making도 되겠고 will make도 되고요. have made도 되고 엄청 많죠 종류가. 뭐 to make도 되겠죠. 되니? 이게 다 make에서 파생된 버전들이잖아. 맞죠? 어쨌든 원형은 make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험에 make, makes, 뭐 to make, making 뭐 요딴 데 밑줄 쳐서 나왔어. 어법상 많이 틀리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무슨 문제야? 동사 관련 어법이다. 알았어요? 그냥 동사처럼 생겼으면 그냥 무조건 동사 관련 어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절 관련 어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절이 뭐예요? 문장? 오. 단어들의 집합. 단어들의 집합체. 오, 둘 다 틀렸어요. 절이 뭐냐면요. 자, 잠깐만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건 개념이 좀 필요하니까. 절에는 종류가 2개가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아세요? 무슨 절, 무슨 절? 주절. 잘하네요. 주절과 종속절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2번에다가 쓴 절 관련 어법이라고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 절 관련 어법에서 요거는요. 참고로 종속절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자, 그러면은 용어랑 좀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자.
거기 그 두 분은요 거기까지는 그 책으로 하시고요. 거기 넘어가면 원래 책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다시 돌아와서 종속절 관련 어법인데 일단 이 용어들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